저희가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신생아입니다. 저희 딸이고요. 좀 더 크면 나중에 다시 영상에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는 처음 안아보는데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회를 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남녀가 연애를 이어가다 보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고, 헤어질 때도 나의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그리고 다시 만날 때도 이 선택이 옳은 건지, 이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헷갈려 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헤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됐었는데, 저는 재회해서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며칠 전에 이렇게 소중한 생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혼할 만한 상대라면 한 번쯤은 재회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나든 상대방이든 결혼과는 거리가 조금 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혼하기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영상에 올려뒀었죠. 연인 사이에 서로 좋아서 자주 만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추억을 쌓아가고 할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이 사랑이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도 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 밖에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감정 소비도 일어나고 싸울 일도 생기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연애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의 삶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하물며 이별 후에 재회를 생각하면 몇 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리고 어차피 다시 만나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시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좀 더 풀어보면 미련, 후회, 자책, 상실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질투 등등 이런 감정들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상 재회를 해서 앞서 말한 감정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진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헤어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쿨하게 이별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는 재회가 무조건 틀린 거다, 옳지 않은 거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결과론적으로 시간 낭비를 한 셈이 되겠죠.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나 정도면 좀 결혼하기 좋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대단한 건 전혀 없는데 그냥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술, 담배 안 하고 돈 열심히 잘 모으고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게임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면서 하루하루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 거기에서 대부분의 재미와 희열을 느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배우자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지금의 와이프와 헤어질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에 더해 자만감, 교만함, 자존심이 많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늘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맞는 거다라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렸었어요. 그러다가 끝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결혼하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 역시도 열심히 살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렇다고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도 않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감정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큼지막한 부분만 나열을 했을 때도 충분히 재회를 도전해볼 법하다고 느꼈어요. 결국 나만 조금 바뀌고 나만 조금 더 잘하면 결혼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재회를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재회하기까지는 이별할 당시를 기준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상대방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은 확인을 다 했고, 제가 재회 고백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어떤 대화들을 나눴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 기분 좋아서 끌려서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재회를 하게 된다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그 단위마다 함께 이뤄가고 싶은 것들, 쌓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서로 같이 정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장 합치기 같은 것도 있었고, 주마다 같이 경제, 사회, 심리, 그리고 결혼 관련된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있었고, 주말마다 같이 여러 분야의 강의나 수업 같은 거를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재회할 때 저희의 나이가 각자 27, 25살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헤어지기 이전에 1년 반을 만났을 때 그냥 주말이 되면 휴일이 되면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데이트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책임과 목적의식이 없는 연애를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런 연애는 졸업을 하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7살에 재회를 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때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회하고 결혼하기까지 물론 코로나라는 이슈가 껴있긴 했지만 저희가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다못해 뭐 외박을 간다거나 비싼 돈 들이는 데이트를 한다거나 서로의 생일에 막 10만 원 이상의 뭐 선물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았어요. 정말 결혼할 마음으로 평생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 마음으로 재회를 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사치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 가서 같이 살게 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많이 해봤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메가커피나 막 컴포즈 커피 가서 그 1,몇백 원짜리밖에 안 되는 하나를 시켜두고 거기서 막 책을 읽고 우리가 세워놨던 3개월 뒤의 목표, 막 6개월 뒤의 목표들을 쌓아나가기 바빴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재회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무려 2년 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당장 다음 주에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동안 실컷 놀아놓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뭔가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3일만 시간이 더 있으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하루하루를 좀 아깝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 과정을 쌓아가는 거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이런 뜻이 잘 맞아서 정말 무탈하게 어떠한 문제도 없이 결혼의 문턱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과정을 양가 부모님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당연한 듯 자동문이 열리듯 결혼 허락도 해주셨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함께 어떤 과정을 쌓아가야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다르게 말하면 뭐 헤어지지 않는 연애, 평생의 동반자로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애,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지금 제가 벌써 33살이라는 게 되게 놀랍고 딸 가진 아빠가 됐다는 거는 더 놀랍지만, 제가 느끼기에 20대 후반쯤부터는 정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쯤 되면 이미 세상 만사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고, 정말 개인이 뭐 남다르게 정말 특출나게 열심히 살고 새로운 것을 많이 도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비슷비슷한 일상, 주변에서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새롭게 깨닫고 발전하는 속도가 아주 많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져서 퇴보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대 후반부터는 정말 가성비 없이 시간만 그냥 흘러 지나가고 결국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재회를 하더라도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될 만한 사이인가? 우리가 그런 상황인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연들이 되게 많죠. 뭐 20대 후반쯤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했고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한 1, 2년, 2, 3년 이상 만나다가 그때 돼서야 이제서야 결혼이 두렵다. 아직 나는 결혼과는 조금 무관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별 통보를 하면 벌써 32, 33, 34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때쯤 되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 괜찮은 이성을 만나서 나중 가서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을 것 같다, 하겠다, 이것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진지하게 연애를 해보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연애를 해보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추진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부딪혀보다가 깨지더라도 이게 훨씬 잘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을 땐 누구나 잘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잘해줄 땐 잘해줬는데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을 애써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안 좋을 때나 평범한 데일리한 상태일 때, 그럴 때도 나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상을 하고 함께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작 나는 그러한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 어렵지 않게 현재 우리 관계의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